안녕하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해 블로그 글을 빠르게 작성하고 검색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다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AI 인사이트 연구소 기초 강의 4편부터 8편까지를 한 번에 묶은 통합 강의입니다. 챗GPT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 검색 키워드 활용법, 이미지 준비 방법, 마지막 검토와 게시 방법까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했지만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챗GPT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기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챗GPT를 처음 사용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AI에 대해 글을 써주세요. 챗GPT를 소개하는 글을 써주세요. 이렇게 짧게 질문해도 글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다른 블로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챗GPT는 사용자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은 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50대와 60대 AI 초보자를 대상으로 챗GPT를 활용한 블로그 작성법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목과 소제목을 넣고 약 2000자 분량으로 작성해 주세요.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풀어주고 실제 활용 사례와 주의할 점도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하면 챗GPT는 글을 읽을 대상과 목적, 형식과 분량을 이해하고 훨씬 체계적인 글을 작성합니다. 좋은 질문을 만들 때는 5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글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20대 직장인을 위한 글인지, 자영업자를 위한 글인지, 50대와 60대 초보자를 위한 글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글을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인지, 제품을 소개하는 글인지,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글인지 목적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글의 형식입니다. 블로그 형식, 뉴스 해설 형식, 강의 형식, 후기 형식처럼 원하는 형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의 분량입니다. 1000자, 2000자, 3000자처럼 원하는 길이를 입력하면 글의 깊이와 구성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례, 장점과 단점, 주의사항, 핵심 요약처럼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 5가지를 포함한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챗GPT에 전달하는 작업 지시서입니다. 좋은 작업 지시서를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너무 짧고 막연하게 지시하면 평범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챗GPT가 작성한 글을 블로그에 맞게 다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챗GPT가 만들어준 글을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에는 비슷한 표현이 반복될 수 있고 실제 경험이나 운영자의 생각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에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챗GPT 활용법이라고 쓰는 것보다 챗GPT로 블로그 글을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쓰는 것이 글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챗GPT 하나로 블로그 작성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처럼 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목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글의 첫 문장입니다. 블로그 글의 첫 문장은 독자가 계속 읽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챗GPT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블로그 글 하나를 작성하는데 한두 시간씩 걸리고 계신가요? 라고 시작하는 편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독자가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먼저 말해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글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는 운영자의 생각이나 경험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제목 하나를 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챗GPT를 활용한 뒤에는 먼저 초안을 만들고 제 생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경험 한두 문장을 추가하면 글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챗GPT가 글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노출을 위한 키워드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궁금한 내용을 검색할 때 특정한 단어를 입력합니다. 이 단어를 검색 키워드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챗GPT 블로그 작성법이라면 챗GPT, AI 글쓰기, 블로그 작성법, 블로그 초보, AI 활용법 같은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제목과 첫 문단, 소제목, 본문에 자연스럽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를 너무 많이 반복하면 글이 어색해집니다. 검색 노출만 생각해 억지로 키워드를 반복하는 것보다 독자가 읽기 편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목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두 개를 넣고 본문에서는 관련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 블로그 작성법이라는 표현만 계속 반복하지 말고 AI로 글쓰기, 블로그 초안 만들기, 인공지능 글쓰기 도구처럼 비슷한 표현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도 중요합니다. 긴 글을 작은 문단으로 나누면 독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챗GPT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 좋은 프롬프트 작성법, 검색 키워드를 넣는 방법, AI 글을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방법, 게시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이처럼 소제목을 넣으면 글의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검색 엔진도 글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블로그 글에 사용할 이미지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에 글만 길게 들어가 있으면 독자가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대표 이미지와 본문 이미지를 적절하게 넣으면 글을 훨씬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챗GPT의 이미지 생성용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챗GPT를 활용해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장면을 표현한 대표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주세요. 밝고 전문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노트북 화면과 AI 기술을 상징하는 요소를 넣어주세요. 이미지 안에는 글자를 넣지 마세요. 이렇게 만든 문장을 이미지 생성 서비스에 입력하면 블로그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 한글 문구를 직접 생성하게 하면 글자가 틀리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경 이미지만 생성하고 제목 문구는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편집 도구에서 따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블로그의 첫인상입니다. 너무 많은 글자를 넣기보다 핵심 문구를 짧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 블로그 작성법, AI로 글쓰기, 블로그 초보 필수처럼 간단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챗GPT로 작성한 글을 게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확인입니다. 챗GPT는 가끔 실제와 다른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뉴스, 날짜, 통계, 회사 발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원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문장 반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나 비슷한 결론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문장은 줄이고 너무 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누면 읽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단어를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가 많으면 초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챗GPT에 이 글을 50대와 60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어려운 문장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영자의 의견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뉴스 내용만 정리하지 말고 이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챗GPT 블로그 작성법인데 본문 대부분이 다른 AI 서비스 이야기라면 독자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약속한 내용을 본문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챗GPT의 다음 글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확인하되 내용과 말투는 바꾸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마지막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게시한 뒤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한번 글을 올렸다고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이전 글이 있다면 본문에 내부 링크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 가입 방법을 설명한 글과 챗GPT 질문법을 설명한 글, AI 이미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글을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독자는 한 글을 읽은 뒤 관련 글도 계속 볼 수 있고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글을 꾸준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글 하나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정한 주제로 꾸준히 글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챗GPT를 사용하면 제목 아이디어 만들기, 글의 목차 구성하기, 초안 작성하기, 문장 수정하기, 요약문 만들기, 태그 만들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 초보자가 궁금해할 만한 블로그 주제 20개를 만들어주세요. 각 주제는 서로 겹치지 않게 만들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주제 후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고른 뒤 다시 챗GPT의 제목과 목차를 요청하고 목차가 완성되면 본문을 작성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기보다 주제 선정, 제목 만들기, 목차 구성, 본문 작성, 최종 수정 순서로 나누어 요청하면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챗GPT에 글을 써달라고만 하지 말고 대상과 목적, 형식과 분량,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둘째, AI가 만든 글을 그대로 게시하지 말고 제목과 첫 문장,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추가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핵심 키워드를 제목과 소제목, 본문에 자연스럽게 넣어야 합니다. 넷째, 대표 이미지와 본문 이미지를 활용해 글을 읽기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맞춤법, 문장 반복, 제목과 본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게시한 글에 관련 글을 연결하고 꾸준히 새로운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블로그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모든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더해 완성하는 것입니다. 챗GPT를 잘 활용하면 글을 쓰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형식을 몇 번만 따라 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질문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챗GPT를 단순한 질문 도구가 아니라 블로그 글쓰기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AI 인사이트 연구소 4편, 5편, 6편, 7편, 8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 통합 강의였습니다. 앞으로도 챗GPT와 다양한 AI 도구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